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이우영 아나운서와 주요한 뉴스 함께합니다. 뉴스와수영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 이 시정연설에서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4대 개혁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요. 내용 살펴볼까요? 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윤 대통령이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하고요. 시정연설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참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에서 각종 국정 쇄신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과제부터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사흘 만에 입장을 낸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그 명태균 씨 녹음이 공개된 이후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지지자들이 정치 브로커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면서 이제 이번 사안의 경우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어제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아쉽다라는 평을 한 대표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여당에서 제기된 인적 개편 등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번 달 말쯤 해서 외교 일정을 마치는 대로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한다는데 이제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야당의 공세도 있었고 이제 국민의 한동훈 대표 요구도 잇따라 나오니까 이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식이 취임 2주년과 지난 기자회견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긴급하게 속보로 나온 소식이었죠. 7일 오전 10시. 혹시 순방을 다녀와서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7일에 곧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바로 금투세죠. 이 금투세가 이번 달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어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고요.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금투세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런 민주당의 결정이 코스피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코스피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등의 영향으로 2% 가까이 올라서 2,580대를 회복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 오른 2,549.04로 출발해서 상승폭을 키웠다고 합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서 장 초반 상승폭이 제한이 됐는데 이 장 중에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폭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야당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비판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조국혁신당은 제1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눈앞에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조국 대표도 지난달 19일에 SNS 글을 통해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금투세에 반대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김 여사 특검법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야권 주도로 상정이 됐습니다. 네. 제1법안소위에 회부가 돼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일에는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도 있고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여당은 이미 2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제2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언급을 하면서 불법적인 공천 거래를 쉽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반나절이면 시작이 됩니다. 일렉션 데이. 선거 방식이나 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선거구가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 투표소가 문을 열고 시간대에 네. 따라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알래스카는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오후 2시는 돼야 투표가 마감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투표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지금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 또 사전 투표 집계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결과 발표는 며칠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뒤로 가서요. 이 선거를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은 우리 대선 투표 방식과 좀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각 주의 유권자가 선거 당일 지지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결정이 되고 네. 나중에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서 투표 결과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선거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들의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의 투표에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득표가 동수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내년 1월 3일에 새로 출범하는 119대 의회가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원이 결정을 한 구조라고 합니다. 네. 하원은 지금 438명인데 이게 또 주 단위로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26개 주에서 자당 소속 의원이 더 많고 민주당은 22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선거를 투표를 하면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결정이 되는데 이 선거인단이 가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결과를 무시하고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경합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합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7개 경합주를 제외하고는 워싱턴 DC에서 그리고 워싱턴 DC와 43개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0년 대선 때와 같은 결과를 제안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1명의 선거인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가장 가능성이 큰 승리 공식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3개 주를 모두 가져가서 이제 확보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과
미주당과 위스콘신에서는 우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가 안개 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경합주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 선벨트라고 불리는 네, 지역에서 이제 그곳 경합주가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벨트, 우리 네. 선캐스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선벨트입니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의 애리조나, 네바다인데요. 이 여론조사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대체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이른바 블루월로 불리는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펜실베니아를 공략을 해서 선거인한 270명을 확보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이라고 하는데 경합주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 유권자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천연가스 산업 지원 공약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야외 유세 중에 발생했던 주 내 버틀러에서의 총격 암살 미수 사건을 부각을 하면서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두 후보의 승리 공식 중심에 있는 펜실베니아, 앞서서 살펴드렸지만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대선의 열세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거인단이 19명이 배정이 돼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인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블루월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또 지난 대선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장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상황이 우위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선 참 어려운데요. 또 나오는 대로 결과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현역 군인이 여성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네, 일단 이 피의자가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로 밝혀졌고요.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 화천군에서 시신이 유기됐는데 또 막상 보니까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에 차량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이제 목을 졸라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신 훼손이 또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이 10여 년 전 A씨가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천군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를 했고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게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이 이제 이 2차 조사 후에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뉴스와 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